네, 반갑습니다. 조미다 종배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번 주 장이 끝이 났습니다. 금요일 증시 지수로 봤을 때는 코스피는 약보합, 코스닥은 1.5% 정도 하락 마감을 했고요. 코스피는 개인과 외국인이 매도하는 거를 기관이 다 매수를 했습니다. 아마 뭐 연기금 자금, 뭐 증환펀드 자금 이런 거겠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이 매도하는 거에 대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나눠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갑자기 나온 이제 계엄령 사태 때문에 지금 정치계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 자체가 조금 시끌시끌하죠. 그래서 야간에 갑자기 계엄령이 발표가 되면서 일반적인 이제 우리 국민들, 본업을 열심히 하시던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놀라셨을 거고, 특히나 투자 시장을 많이 흔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조금 한국 시장이 조금 어려웠는데, 거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뭐 계엄령 사태까지 벌어지니까 아주 시장 흐름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코스피 같은 경우도 오늘 기준으로 뭐 전저점까지 거의 확인을 했다가 밑꼬리를 말아 올렸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전에 조금 횡보를 하던 670포인트, 680포인트, 70포인트 부근을 깨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정말로 2023년도 저점을 깨고 내려간 상황이고, 주봉으로 봤을 때도 정말로 한 550포인트, 650포인트까지 오늘 확인을 하고 다시 밑꼬리를 단 상황이라서 조금 위태위태합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하면 저점 찍었다, 저점 찍었다. 그리고 캔들 자체도 조금 밑꼬리를 달긴 했지만은 조금 애매합니다. 시국 자체가 애매하다 보니까 조금 애매한 자리에서 끝이 났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개인들이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지, 그리고 정말로 지금 오늘 장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치 테마주들 제외하고는 오른 종목들도 없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상승 종목들을 보면은 코스피가 250 종목이 상승을 했고 660 종목이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더 심합니다. 300 종목이 상승을 했고 1300 종목이 하락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락을 했다는 그 폭 자체도 굉장히 깊고, 이게 그 지수 자체는 0.5%, 1.4%지만 기관 자금이 증시 지수 자체가 더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서 아무래도 지수 컨트롤하기 쉬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매수를 바친 거기 때문에, 특히나 중소형주의 낙폭은 훨씬 더 컸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게 뭐 우량한 대형 종목들도 있겠지만 소형주로 또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지 않습니까? 최근에 뭐 소형주 위주로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특히나 뭐 여러 테마들 또 그렇죠.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소형주 위주로 조금 거래량이 많이 터졌고, 거기에 또 매수 들어가신 분들이 많으실 건데,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자 조금 영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시황은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드렸었고, 위치로 봅시다.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차트 위치 자체가 오늘 650포인트로 확인을 하고 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코로나 때를 제외하고 나면 저점을 찍었다고 차트로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계엄령 사태가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또 이 증시 분위기 자체가 좀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기관 자금이 들어와서 강하게 이 저점을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그래서 이 시국이 빠르게 조금 정리가 돼가지고 이 자리를 벗어난다고 하면은 강하게 지금 자리에 저점을 형성한다고 봐야겠죠. 코스닥 기준으로 뭐 650포인트 정도가 될 것이고, 코스피 기준으로는 한 2400포인트 기준이 강한 저점 라인이다, 강한 저점을 형성하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터 앉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분위기를 조금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뭐 계엄령 관련돼 가지고도 이 결과 자체가 어떻게 끝나느냐, 어떻게 흘러가느냐의 부분도 있겠지만은, 지금 증시 자체가 워낙에나 하락한 자리이기 때문에 추가 낙폭에 대한 우려를 조금 내려놔도 될 자리다. 그래서 반대로 근데 여기서 조금 무너진다고 하면 저 밑에 저점을 또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고통스럽겠지만, 지금은 정부에서 계엄령 사태 때문에 도리어 적극적으로 증시 자체를 방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라인을 뚫기는 추가적인 악재가 터지지 않는 이상은 조금 어려울 거라고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개인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들여다보면은 지금 뭐 최근에 뭐 일성건설 뭐 이런, 그리고 뭐 에이텍 이런 이재명 관련주, 한동훈 관련주, 그리고 뭐 정치인 인물 관련주, 정책 관련주, 이렇게 소형주에서 계엄령 관련돼 가지고 정치 테마주들이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까지 그 계엄령 사태를 흘러나온 걸 보니까 흘러나온 걸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뭐 좌우를 떠나서 어떻게 되든 이 상황 자체를 그냥 객관적으로 봅시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를 했습니다. 선포를 하면서 이제 이 선포하는 과정, 그리고 이 선포하는 헌법을 기초로 하는 이 대통령의 권리에 대해서 위법적인 부분이 없느냐라고 봤을 때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이제 국회에 군대를 동원한 것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렇고 이 부분이 아마 헌법을 초월하는 그런 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군부 정권을 겪으면서 이 민주화, 그리고 이 군부 쿠데타 이런 거, 계엄령 이런 거는 솔직히 국민들이 치를 떨지 않습니까? 국민 정서도 굉장히 안 맞다. 그리고 이 계엄령을 통해 가지고 지금 벌여진 투자 시장, 그리고 경제 시장에 대한 이 악재 리스크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실제로 오늘 뉴스 같은 경우는 미국의 국방차관인가 일본을 방문했다가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었는데 한국 방문 일정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외국인들이 단순하게 봤을 때 외국인들 시선에서는 지금 한국 자체가 굉장히 지금 정치적인 리스크에 처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대한민국에 투자를 할 건데 대한민국 정치 상황이 지금 우리가 벌어지는 것처럼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투자를 집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집행하려고 했다가도 취소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막말로 정치 성향을 떠나서 탄핵을 하든 하야를 하든 임기를 줄이든 아니면은 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한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이유를 갖다 대든 이 계엄령 사태 불확실성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탄핵이 될 거냐, 아니면 뭐 임기가 줄 거냐, 하야를 할 거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자꾸 뉴스에서 다 보도를 하고 계속해서 그 뉴스 때문에 불확실성을 형성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정리가 돼야 된다라고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내용 뉴스로 나온 거 보니까 국민의힘 탄핵 소추안을 발의를 하려고 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근데 한동훈 당대표가 아마 얘기한 게 업무정지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안철수 의원이 하야하지 않으면 탄핵 동의하겠다,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도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를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미 거의 뭐 탄핵 소추한 것처럼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였습니다. 이재명 관련된 종목, 그리고 한동훈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상승을 했었고, 다른 종목들은 뭐 아까 처음에 지수 보셨던 것처럼 낙폭을 키우면서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가능성이 탄핵 소추안이 발의가 된다 했을 때 대법원으로 넘어가서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단을 하겠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하는 건가? 거기서 판단을 하겠죠. 대법관들이 판단을 하겠죠. 제가 정치에 대해서는 잘 몰라가지고 죄송합니다. 주식만 알고 있어요. 발의된다 하면은 이제 대법관들한테 넘어가겠죠. 대법관이 결정을 한다. 그러면 일단은 정치 테마주들이 움직일 겁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재료 소멸보다는 이 기대감으로 이재명 관련주, 한동훈 관련주들이 추가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밑에 인물주들이 여러 종목 많겠지만은 관련된 종목들은 대표적으로 이 두 종목만 얘기를 할게요. 예를 들어서 뭐 하야한다, 임기를 줄인다, 하야한다, 이렇게 됐을 때도 위에 관련된 종목들이 동일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이게 어중간하게 탄핵 소추도 발의가 안 되고 뭔가 확실한 탄핵 계엄령을 내린 거에 대해서 대통령도 좀 확실한
그 근거를 대지 못하고 탄핵 소추도 안 되고 이런 어정쩡한 불확실성을 계속해서 남은 임기 동안 불확실성을 갖고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 이 사태가 길어질 것 같다는 판단이 든다고 하면은 조금 문제가 생기겠죠. 그게 최악일 겁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도 출렁일 수는 있지만 전체 증시 자체가 또 눌릴 거기 때문에 또 정치 테마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봤을 때도 이 정치 테마주들이 일단은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는 여러 가능성이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지금 시장에서는 유리해 보인다라고 판단이 조금 돼요. 그리고 이게 마무리가 되고 그 반영이 된다고 했을 때는 지금 반등한 종목들은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또 다른 영상에서 설명을 드린다고 하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트레이딩의 관점에서는 정치 테마주들이 유리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 그러면 동신건설이나 에이텍 같이 지금 상한가가 몇 번이나 나오고 지금 고점인 종목들을 여기서 추격 매수 하라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정치 테마주라고 하는 건 어쨌든 어떤 테마든 대장주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이 대장주가의 추세가 테마가 길어진다고 하면 대장은 바뀌고요. 순환매가 돕니다. 2차전지 같은 거 보셨죠? 처음에는 에코프로부터 시작했던 게 뭐 금량이라든지 그 밑에 온갖 전기차 종목들, 리튬 종목들이 전기차로 배터리로 발단이 돼가지고 막 돌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테마가 길어지면 대장이 바뀌고 순환매가 돕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에이텍이라든지 동신건설 이런 이재명 관련된 종목들에서 두 종목이 대장이라고 하지만 이 테마가 계속되고 뉴스 언론에서 계속 정치적 관련된 뉴스들이 나오고 하면은 대장은 바뀝니다. 그리고 순환매도 돕니다. 지금은 이재명 관련주, 한동훈 관련주지만은 이게 돌아가지고 김동연 관련주, 안철수 관련주, 다음 대권 후보 관련된 종목들로 옮겨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는 지금 고점 형성한 종목들 위에서 잡는 게 아니라 아직 이재명 관련주, 한동훈 관련주지만은 시세를 덜 낸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셔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대권 잠룡이라고 할 수 있겠죠. 대권 잠룡이라고 할 수 있겠고,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 여러 야당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대권 후보로 나올 수 있는 인물들에 관련된 종목들이 나올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국힘 같은 경우는 오세훈, 홍준표, 이런 분들, 한동훈, 안철수 이런 분들.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진보 쪽 같은 경우는 이재명 제외하고는 김동연, 김경수, 조국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외에 이준석 관련된 종목들도 갈 수 있어요. 이런 인물들. 그러니까 무슨 오세훈이가 대권 후보야. 홍준표 한물 가는데 안철수 저게 무슨 대선 후보야. 김경수가 무슨 대통령감이야. 조국이 무슨 이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정치 테마라는 그 틀 안에서 이 테마가 길어지고 수급이 계속 길어지면 다 돌려요. 대선 테마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대선이라는 게 각 당에서 대선 후보를 선출할 때부터 관련된 종목들이 돌아요.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이재명 구도로 이렇게 대권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제가 존칭은 안 쓰겠습니다. 자꾸 말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 국힘 후보가 원희룡, 홍준표, 유승민, 이런 식으로 나왔었거든요. 그 관련된 종목들이 다 돌았어요. 다 돌았습니다. 실제 윤석열 관련된 종목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정치 테마주의 흐름이 가고, 그리고 테마 자체가 조금 주기적으로 길어진다고 하면 순환매가 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찾아보시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략 자체가 단기적으로 정치 테마주가 어쩔 수 없이 유리해 보인다. 그리고 아직 안 오른
저점 형성하고 있는 거래량이 아직 별 터진 종목들 노리자. 이런 종목들을 노려두면 거래 조금 대장주가 가는 거에 비해서 상승을 못할 수도 있지만 혹시나 정치 테마주가 수명이 다 했을 때도 손실폭을 축소시키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종목들을 꼭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제가 이제 관련된 종목들을 다음 영상에서 조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시황인지라 많이 답답한 분들도 계시고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조금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는 현금화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현금화를 해두고 그리고 지금 전략을 잡는다고 하면은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정치 테마주들이 유리해 보인다. 다만 고점 형성한 종목들 말고 저점을 형성하고 있는 다른 인물주라든지 아직 안 오른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그런 종목들을 노려보시는 게 지금 시장에는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 테마주 같은 경우는 제가 대선 기간이 아니면 이렇게 쳐다보지 않는 종목들이고 테마지만은 지금은 계엄이라는 사태가 터지고 탄핵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주 너무나도 고생하셨고 지금 한국 증시가 바닥인 것 같은데 바닥에서 자꾸 이상한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 구간이 조금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이 구간이 지나고 나면 눌린 만큼 스프링의 힘이 응축되어서 더 강하게 튀어오를 것이라고 제가 믿어 심지 않습니다. 고생하셨고 주말 동안에 너무 주식 생각하지 마시고 맛있는 거 드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상 주미다 존배였습니다. 감사합니다.